밥도마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먹방을 찍어보게 네가 되네. 우리나라의 대표로 나가겠다고? 예, 이기고 돌아오면 상으로 떡이나 많이 주십시오. 사또는 떡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떡보는 못생긴 데다 눈이 애꾸였습니다. 안 돼. 안 돼. 너같이 무식하고 못생긴 놈이 중국의 사신과 지혜를 겨루다니. 그러나 떡보는 고집이 여간 센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얼굴이 잘생겼다고 지혜가 마늘한 법이 있나요? 황홀한 장수도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인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수가 많으니까 보내만 주세요. 꼭 이기고 돌아올 테니까. 떡보의 자신만만한 말을 들은 사또는 떡보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은 나라의 위신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다. 만일 네가 실수하여 지게 되는 날에는 살아남지 못하리라.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돌아오면 약속대로 떡이나 많이 주십시오. 마침내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를 겨룰 날이 다가왔습니다. 떡보는 배가 고프면 묻는 말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우선 떡집에 가서 외상으로 큰 인절미 5개를 사 먹었습니다. 떡보가 배를 저어 방 한가운데로 나가자 사신도 배를 저어 이쪽으로 왔습니다.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의 애꾸눈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사공의 눈을 쪼악두려. 점잖은 사람이 남의 외모나 보고 흉을 보다니. 괘씸하다고 생각한 떡보는 사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중국 사신의 입이 조금 비뚤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옳지, 됐다 하고 떡보는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려. 이 말을 들은 중국 사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잘것없는 뱃사공에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중국 사신은 다음 문제를 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붙여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하늘은 둥글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식한 떡보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 좀 봐라. 이 사람 사람 좀 봐라. 어느 사이에 내가 떡 사 먹은 걸 본 모양이로구나. 떡이 둥글더냐고 묻는 것을 보니. 그래서 떡보는 떡이 둥글지 않다는 뜻으로 손가락으로 네모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인절미는 네모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보자 중국 사신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사신은 떡보가 해 보이는 이 네모꼴을 떡보와는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고기김치찌개, 밥, 즉 하늘은 둥글다는 자기의 신용에 떡보가 땅은 네모다라는 신용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낸 문제 하늘에 대해서 땅을 들고 와 설명하는 떡보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어보리라 생각하고 손가락 3개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3가지 도리, 즉 삼강을 아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떡보는 이것을 네가 먹은 떡이 3개냐라고 묻는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요, 5개요라는 뜻으로 손가락 5개를 세어보였습니다. 그러자 사신은 아까보다 더 크게 놀랐습니다. 자기가 삼강을 물었는데 떡보가 삼강뿐만 아니라 오륜까지도 안다고 대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떡보의 무식한 대답을 중국 사신이 유식하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오륜도 삼강과 더불어 사람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5가지의 도덕이랍니다. 이러다간 오히려 망신만 당하겠구나 생각한 중국 사신은 이번에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습니다. 즉 수염이란 염자가 든 중국의 옛 임금인 염제 신농씨를 아느냐는 뜻으로 자기의 수염을 쓰다듬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떡보는 사실이 수염을 쓰다듬는 걸 보고 떡이 맛이 있더냐라고 묻는 것으로 오해하고 배를 내밀고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맛이 좋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라. 는 뜻이었습니다. 이를 본 중국 사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재주 있는 사람이 많구나. 저런 뱃사공까지도 이렇게 유식한 것을 보니 더 이상 피해를 겨루다가는 망신을 당하겠다. 소년 파가니니와 거지 소년. 파가니니 하면 이 허허 이 사람 좀 봐라. 네. 우리 엄마 팔아요. 바르바라 로제 글, 테어스틴 펠커 글, 이호경 옹기. 엄마 나빠. 파울리네는 탕탕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몇 초쯤 지나 파울리네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열었어요. 그러다 문을 활짝 열더니 고개를 쑥 내밀고는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어. 나랑 훨씬 더 많이 놀아주고 내 방도 가만 놔두는 엄마 말이야. 그래, 그럼 엄마를 하나 새로 사야겠구나.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 파는 가게로 가보렴. 파울린의 엄마가 태연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파울린에는 웃었어요. 엄마 파는 가게?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파울린의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나 머리에 혹이 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파울린에 다리 파는 가게에 가서 멍 안 든 다리 하나 사. 파울린에 머리 파는 가게에 가서 혹 안 난 머리 하나 사. 그런 말을 들으면 아픈 것도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화낼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파울리네는 자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지금부터 엄마 파는 가게를 찾아볼 거야. 난 새엄마가 있어야겠어. 같이 가줄까? 엄마가 말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파울리네가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아빠한테 전화 좀 하고 집에 오면 나는 없고 다른 아줌마가 있을 테니 미리 말해줘야지. 파울리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었죠. 파울리네는 제일 먼저 약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엄마도 팔아요? 약사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약국은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많아. 여러 가지 안내 책자도 있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차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안 팔아. 미안하다. 약사가 말했어요. 약사는 파울린의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네 엄마. 네 엄마 아주 좋은 분 같은데. 이젠 내가 마음에 안 든대요. 파울리네가 어깨를 으쓱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할리네가 파울리네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약국 옆에는 커다란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진열장에는 정말 예쁜 빨간 샌들이 있었어요. 파울리네는 엄마랑 빨간 샌들을 신어보고 싶었어요. 보통 때는 엄마랑 둘이 신발 가게로 들어가 멋쟁이 여자친구 놀이를 했어요. 파울리네와 엄마는 번갈아가며 뾰족 구두를 신고 가게를 돌아다녔거든요. 이 세상 신발이란 신발은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가 없었지요. 이걸로 먼저 우리 하나 팔아요 이었다. 우리 엄마 팔아요. 바르바라 로제 그림, 케어스틴 펠커 그림, 이호경 옮김. 엄마 나빠. 파울리는 파울리네는 탕탕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몇 초쯤 지나 파울리네가 문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열었어요. 그러다 문을 활짝 열더니 고개를 쑥 내밀고는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이 엄마였으면 좋겠어. 나랑 훨씬 더 많이 놀아주고 내 방도 가만 놔두는 엄마 말이야. 네. 그래, 그럼 엄마를 하나 새로 사야겠구나. 제일 가까이 있는 엄마 파는 가게로 가보렴. 파울린의 엄마가 태연히 말했어요.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파울린에는 웃었어요. 엄마 엄마 파는 가게? 그런 게 어디에 있을까요? 파울린의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 때나 머리에 혹이 나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파울린에, 다리 파는 가게에 가서 멍 안 든 다리 하나 사. 파울린에, 머리 파는 가게에 가서 혹 안 난 머리 하나 사. 그런 말을 들으면 파울리네. 싹 사라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아니에요. 엄마한테 화낼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파울리네는 자기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지금부터 엄마 파는 가게를 찾아볼 거야. 난 새엄마가 있어야겠어. 같이 가줄까? 엄마가 말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파울리네가 네, 대답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아빠한테 전화 좀 하고 집에 오면 나는 없고 다른 아줌마가 있을 테니 미리 말해줘야지. 파울리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었죠. 파울리네는 제일 먼저 약국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엄마도 팔아요? 약사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약국은 앞으로 엄마가 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많아. 여러 가지 안내 책자도 있고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차도 있지. 하지만 엄마는 안 팔아. 미안하다. 약사가 말했어요. 약사는 파울린의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네 엄마 아주 좋은 분 같은데. 네? 이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대요. 파울리네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끝. 안녕히 계세요. 파울리네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약국 옆에는 커다란 신발 가게가 있었어요. 진열장에는 정말 예쁜 빨간 샌들이 있었어요. 파울리네는 엄마랑 빨간 샌들을 신어보고 싶었어요. 보통 때는 엄마랑 둘이 신발 가게로 들어가 멋쟁이 여자친구 놀이를 했어요. 파울리네와 엄마는 번갈아가며 뾰족 구두를 신고 가게를 돌아다녔거든요. 하지만 이 오늘은 세상 신발이란 신발은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파울리네는 속이 상했어요. 화도 났죠. 파울리네와 엄마는 계속 걸었어요. 알았어요. 슈퍼마켓에서도 미용실에서도 집에서도 새엄마를 안 팔았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건축자재를 파는 시장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거기 거기 가면 가면 엄마가 엄청 많다고요. 많다고요. 파울린의 우리 엄마는 엄마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길이 끝나는 곳에는 슈네크 아저씨네 골동품 가게가 있었어요. 파울리네가 좋아하는 가게예요. 오래된 가구도 있고 누렇게 색이 바른 책도 있고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릇도 있고
인형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전에 좋아하다가 팔아버린 물건들이 많아요. 엄마랑 같이 오래된 인형 옷이나 장미무늬가 있는 접시를 열심히 찾아요. 인형 옷은 파울리네가 쓰고 접시는 엄마가 쓰려고요. 가게 문에 매단 종이 딸랑거렸어요. 어서와. 어서 와. 슈네크 아저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파울리네는 슈네크 아저씨에게 막 달려갔어요. 아저씨. 아저씨, 새엄마도 팔죠? 아저씨네 가게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아저씨는 코수염을 쓰다듬었어요. 생각 좀 해보자. 그래. 그래, 잘 왔어. 우리 가게는 중고품만 사고 판단다. 슈네크 아저씨는 파울리네 엄마에게 찡긋 눈짓을 했어요. 젊은 엄마는 젊은 엄마들은 다 팔리고 없어. 없어. 우리 어머니 한 분만 남았지. 좀 후형이야. 한번 볼래? 어머니? 가게 한쪽에 좁은 문이 있었어요. 아저씨네 집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머리가 하얗고 장난기가 있는 푸른 눈의 우아한 할머니가 문가에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별로 늙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저 엄마로 할래요. 할리네가 파울리네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아저씨 어머니는 파울리네에게 우아하게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내가 마음에 든다니 정말 기쁘구나. 파울리네 엄마는 낡은 가죽 소파에 앉아 다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잠깐만. 아저씨가 외쳤어요. 그냥 가면 안 되지. 아직 가면 안 되지. 그래. 그래. 돈은 얼마나 낼 거니? 파울리네는 새엄마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파울리네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참 딱한 일이죠. 그렇지만 아저씨에게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가끔. 가끔 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그럴 때는 서로 물건을 바꾸지. 사람들은 어떤 걸 가져가고 난 무언가를 받는 거야.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는 대신 엄마를 두고 가는 게 어떠니? 우리 어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꾸는 거야. 괜찮겠지? 또 파울리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잠깐만. 그런데 말이야. 야, 누가 네 엄마를 꼭 사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그럼 난 네 엄마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신이 난 파울리네는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우리 공원에 가서 공놀이해요. 네? 하울리네가 파울리네가 새엄마에게 말했어요. 물었어요. 공원에서 공놀이 하자고? 난 난 신발 때문에 안 돼. 동물원은 어떠니? 새엄마가 말했어요. 그러죠 뭐. 파울리네는 뾰로통해서 중얼거렸어요. 동물원은 지난주에 엄마랑 갔거든요. 딸기 아이스크림 사줄 거죠? 파울리네가 물었어요. 난 아이스크림 못 먹어. 너무 차갑거든. 새엄마는 파울리네를 빵집으로 데려가 케이크와 뜨거운 코코아를 시켰어요. 파울리네는 코코아를 싫어하는데 말이에요. 저 뒤에 놀이공원에 있어요. 빵집을 나오며 파울리네가 말했어요. 좋아. 좋아. 청룡열차나 회전목마를 타자. 난 안 탈 거야. 난 안 탈 거야. 나이가 너무 많거든. 그럼 나도 안 탈래요. 파울리네가 중얼거렸어요. 파울리네는 슬펐어요. 파울리네의 진짜 엄마는
놀이공원에 와도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엄마랑 바이킹을 타면 정말 재밌어요. 파울리네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마침내 파울리네가 말했어요. 새엄마를 시네크 아저씨네로 바래다 드리고 진짜 엄마를 데려와야겠어요. 안 그러면 나는 안 그러면 우리 아빠 혼자 있게 되니까요. 얼마 되지 않아 파울리네와 새엄마가 골동품 가게로 돌아서자 슈네크 아저씨는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네 엄마를 봤어. 어쩔 수가 없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도대체 누구한테요? 파울리네가 외쳤어요. 갈색 머리에 키가 큰 남자한테 팔았어. 친절한 아저씨였지. 네 엄마를 사가면서 값을 넉넉하게 줘줬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파울리네가 울먹였고 자기 딸한테 상냥한 엄마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이야. 아저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파울리네는 훌쩍거렸어요. 파울리네, 기운내. 같이 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아저씨는 한 손에는 파울리네 손을, 또 다른 한 손에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 두 사람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가게 문을 잠갔어요. 그 남자는 네 엄마랑 놀이공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빨리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파울리네와 할머니와 아저씨는 막 뛰었어요. 시청 광장을 지나고 골목들을 지나 마침내 놀이공원에 이르렀어요. 솜사탕과 구운 아몬드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회전목마 옆에서는 한 아저씨가 손풍금으로 경쾌한 노래를 연주하고 작은 장난감 원숭이가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파울리네는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척 많았어요. 파울리네는 할머니와 아저씨를 데리고 사람들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갔어요. 엄마를 찾으러요. 탱크를 치고 음료수를 파는 곳과 유령열차 바로 옆에 바이킹이 빼꼼 보였어요. 바이킹에서 붉은 갈색 곱슬머리가 위아래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파울리네는 바이킹이 있는 곳으로 활레벌떡 뛰었어요. 엄마가 맞았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남자는 파울리네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아빠였어요. 아빠는 파울리네에게 몸을 돌리더니 말했어요. 우리 예쁜이 왔구나. 집에 가니까 엄마랑 네가 없지 뭐니. 그래서 슈네크 아저씨네 가게로 갔지. 엄마가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아있던다. 엄마를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 슈네크 아저씨가 세일 가격으로 주셨단다. 딴 사람이 먼저 엄마를 사갔으면 어쩔 뻔했니. 내가 곧장 골동품 가게로 가길 잘했지? 자, 너도 타렴. 바이킹이 높이 올라갔어요. 아빠도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엄마랑 파울리네도 오래오래 아주 높이 올라갔어요. 구름이 있는 데까지 말이에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 쿠키의 뜻. 디디에 레비 글, 벤자민 쇼 그림, 김현아 옮김. 안녕. 내 이름은 코끼의 뜻.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착한 요정이야. 꽃게 뜨는 정말 날씨 좋다. 꽃게 뜨는 꽃길 때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
오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줄까? 그때 돌 위로 아이고. 삐죽 솟은 커다란 귀 2개가 보였어. 토끼다. 토끼다. 꽃게 뜨는 코끼리 뜨는 코끼리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내려갔어. 에이. 어? 그런데 토끼가 아니었어. 에이, 멍청한 당나귀잖아. 멍청한 당나귀잖아. 당나귀. 당나귀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10번을 설명해야 알아들을걸. 코끼리뜨가 못마땅한 듯 중얼거렸어. 코끼리뜨는 당나귀 얼굴에 내려앉아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어. 안녕. 안녕. 난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요정 코끼리야. 네 소원은 뭐니? 예. 예. 내 말 알아들었니? 소원 말이야, 소원. 알겠니? 요정 알아? 어우. 시끄러워. 알았어. 그러니까 네가 네가 요정이란 이란 말이지. 말이지.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당나귀는 당나귀는 귀찮은 듯 말했어. 그래, 맞아. 동화책에 나오는 요정. 코끼리뜨가 놀라서 더듬거리며 말했어. 당나귀는 코끼리뜨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말했어. 넌 금발머리도 아니고 눈동자가 파랗지도 않아. 넌 분명히 가짜 요정이야. 난 진짜 요정이야. 코끼리뜨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 코끼리뜨가 요술봉을 휘두르자 눈앞에 동화책이 가득 꽂힌 책장이 나타났어. 우와, 진짜 요정이었네? 내 소원을 어떻게 알았지? 내 소원은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 게 소원이라고? 이 책들은 그림이 아주 많아. 그림만 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어. 요정 코끼리뜨가 말했어. 당나귀는 고개를 저었어. 나는 책을 읽고 싶단 말이야. 넌 소원을 들어주는 착한 요정이라며. 지금 당장 내 소원을 들어줘. 빨리 빨리 어서. 당나귀는 책을 펼치고 앉아 기다렸어. 코끼리뜨는 마법의 주문을 외웠지. 아브라카타브라. 당나귀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뿅. 1분이 지나고 하고 또 1분이 지났어.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순 엉터리잖아. 아직도 책을 읽을 수가 없어. 당나귀가 투덜댔어. 속이 상한 코끼리는 더 강력한 주문을 외웠어.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허. 그럴 줄 알았어. 넌 허풍쟁이 요정이야. 당나귀가 비웃으며 말했어. 코끼리뜨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어. 자기를 놀려대는 당나귀가 너무 미웠지. 아니야. 난 진짜 요정이야. 난 할 수 있다고. 코끼리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어. 코끼리뜨는 주먹을 불끈 쥐고 당나귀에게 말했어. 좋아. 내가 널 직접 가르칠 거야. 코끼리뜨가 다시 요술봉을 휘리릭 휘두르자 짠 하고 숲속에 교실이 생겼어. 자, 이건 네 이름이야. 당나귀. 코끼리뜨는 칠판에 당나귀라고 썼어. 놀란 당나귀는 재빨리 책상으로 가서 앉았어. 그리고 공책을 펼쳤지. 이번에는 네 친구들의 이름을 가르쳐 줄게. 코끼리뜨는 칠판에 족제비라고 썼어. 그때 숲속에서 족제비가 쪼르르 달려와 당나귀 옆에 앉았어. 코끼리뜨가 비버를 쓰자
어느새 비버가 나타났고 사슴을 쓰자 야. 사슴이 슬그머니 다가왔어. 타조를 썼을 때는 타조가 긴 목을 숙이고 살금살금 걸어왔어. 꽃기의 뜨는 마지막으로 코알라를 쓰고 나서 고개를 돌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꽃기의 뜨는 우르르 모여있는 동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도 책을 읽고 싶어. 동물들이 입을 모아 합창하듯 말했어. 뭐? 뭐? 너희를 다 가르쳐야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꽃기의 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어. 제발 우리 소원도 들어줘. 말 잘 들을게. 알았어, 알았다고. 알았어, 알았다고. 꽃게뜨가 꽃기의 뜨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 동물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어. 꽃기의 뜨는 다시 요술봉을 휘리릭 휘둘렀어. 그러자 책상이랑 공책이랑 연필이 아주 많이 생겼어.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꽃기의 뜨가 선생님처럼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어. 동물들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열심히 배웠어. 며칠이 지나자 꽃게 동물들은 많은 낱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또 며칠이 지나자 사냥꾼이 나타났다 같은 짧은 문장도 읽게 되었지.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자 어렵고 긴 문장도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어. 흰 눈이 쌓이는 겨울이 왔어. 꽃기의 뜨는 칠판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쓰라고 말했어. 장난치느라 일부러 싫어하는 음식을 쓰는 동물도 있기는 했지. 이제 동물들은 모두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어. 꽃기의 뜨는 봄이 오면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 어느 날 아침 꽃기의 뜨는 동물들이 당나귀 주위에 모여 수군대는 것을 보았어. 뭔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것 같았어. 뭐 하는 거야? 책상 위에 있는 종이 당장 가져와. 꽃게뜨가 꽃기의 뜨는 선생님처럼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 당나귀가 쭈뼛거리며 종이를 들고 앞으로 나왔어.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뭐라고 썼는지 읽어봐. 꽃기의 뜨가 말했어. 당나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어. 아주 많이 사랑하는 꽃기의 뜨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친절하고 멋진 요정이에요. 우리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정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글을 쓸 때마다 선생님을 생각할 거예요. 꽃기의 뜨는 가슴이 뭉클했어. 평소 같으면 절대로 울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쏟아졌어. 고마워. 정말 감동적인 편지야. 꽃기의 뜨가 흐느끼며 말했어. 동물들도 함께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 이렇게 행복한데 왜 울고 있지? 꽃게뜨는 꽃기의 뜨는 행복할 때 우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웃기 시작했어. 그것을 본 동물들은 꽃기의 뜨를 따라 웃으며 외쳤어.
복귀했드 선생님 최고! 요정 복귀했드 만세! 난 너무 좋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언제 또 오겠냐. 얼굴이 빨개져도 괜찮아. 로르 목루구 글 그림 이정주 옮김. 못난이 토마토. 얘가 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에요. 부끄럼을 아주 많이 타는 아이예요. 사람들이 미리암 하고 부르기만 해도 금세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요. 빨개져요. 미리암, 불쌍한 미리암. 쉬는 시간만 되면 아이들은 너나 없이 미리암을 놀리며 장난을 쳐요. 미리암의 얼굴색이 변하는 게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미리암의 얼굴은 3초 만에 빨간색으로 변해요. 미리암에서 못난이 토마토로 토마토로 변하고 말죠. 제 얼굴 빨개진 것 좀 봐. 못난이 토마토. 토마토. 못나니. 미리암, 선생님이 미리암에게 질문을 하면 미리암은 숨이 탁 막혀요. 답은 늘 알고 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질 못해요. 겨우 대답한다고 해도 모기 소리만 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요. 못난이 토마토. 뭐라고? 뭐라고? 빵집에서도 미리암은 한마디도 못해요. 빵집 아줌마는 미리암에게 사탕도 잘 주는데 말이에요. 공주가 날아간다. 옆집에 이제 사는 이거 여자애가 먹고 놀러 오면 끝나겠군. 미리암은 수줍어서